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 유진이가 제 앞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음식 안 해요. 그냥 시켜 먹어요. 민서 생일상을 보며 얼굴이 굳어져 있었죠. 어머니는 요즘 세대가 뭘 먹는지 몰라요. 이런 음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쓸모없는 것이 되었거든요. 유진아,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 집에서 요리 안 하고 시켜 먹어요. 재우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도 좀 이해해봐요. 요즘 세대는 다르다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아들까지 유진이 편을 든다니요. 천천히 일어났어요. 식탁 위에 접시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거요.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순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혼자 사는 게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 근교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했거든요. 마당에 상추며 고추며 포기 심어놓고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 떨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 아들 재우가 아내 유진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둘 다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며 6살 민서를 며칠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유치원 방학이라 어쩔 수 없어서요. 재우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아내는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사실 반가웠어요. 가족이 함께 지낸다니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민서도 할머니 집에 오는 게 좋다며 까르르 웃었고요. 첫날은 정말 즐거웠어요. 민서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 돌고 함께 저녁도 해 먹었어요. 유진이는 감사해요라며 웃어주었죠. 그런데 이틀째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아침밥을 차려드리는데 유진이가 말했어요. 밥상에 반찬을 가득 올려놓은 걸 보더니 하는 말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간단하게 먹거든요. 빵이나 시리얼로요. 그러고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민서에게 시리얼을 말아주었어요. 정성껏 차린 밥상은 그대로 남겨졌죠.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찌개를 끓여놓았더니 요즘 애들은 매운 걸 안 먹어요라며 민서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 집안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릇만 씻어서 들고 가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마치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 재우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며느리가 좀 차가운 것 같지 않니? 아, 어머니. 유진이가 원래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요. 재우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런 건가? 며칠 후 재우가 큰 트럭을 끌고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잠깐 이사 올게요. 전세 만료돼서 새 집 구할 때까지만요. 유진이가 뒤따라 내리며 말했어요. 한두 달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물론 괜찮다고 했어요. 가족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함께 살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그런데 짐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큰 소파며 책상, 옷장까지 트럭 2대 분량이었죠. 재우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하루 종일 짐을 날랐어요. 유진이가 제 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짐 좀 둘게요. 응, 그래도 돼. 처음엔 상자 몇 개였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 옷장이 들어오고 화장대까지 놓여졌어요. 제 옷들은 구석 작은 서랍장 하나에 구겨 넣어야 했죠.
일주일 후엔 아예 유진이 생활용품들로 방이 가득 찼어요. 드라이어며 화장품, 온갖 쇼핑백들까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임시로만요. 유진이가 미안하다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어색해 보였을까요? 그날 밤부터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내 집인데 제 방에 없다니 참 이상한 기분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려는데 부엌도 달라져 있었어요. 유진이 물건들이 싱크대 위며 냉장고 위에 가득했어요. 제가 쓰던 조미료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죠. 어머니, 이거 제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냉장고 한쪽에 붙어 있는 메모지였어요. 유진이 손글씨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점심때 재우에게 물어봤어요. 유진이가 언제까지 내 방을 쓸 생각이니? 아, 그거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유진이가 원래 예민해서요. 재우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요. 그날 저녁 유진이가 거실에 앉아있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대는 개인 공간이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제 방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에서 드라이어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밤늦게 화장실 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유진이가 나왔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모양이었죠. 어머니, 제가 좀 오래 썼나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며 한 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언제 유진이가 들어갈지 몰라서요. 며칠 더 지나니 밥상 차리는 시간도 맞추기 어려워졌어요. 부엌에서 유진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 커피 타고 있어서요. 하지만 잠깐이 아니었어요. 커피 한 잔에 30분씩 걸렸거든요. 핸드폰 보며 영상 보느라요. 어느 날 민서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왜 거실에서 자요? 할머니 방에 짐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엄마가 할머니 방은 이제 짐방이래요. 민서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짐방이라고 했다고요. 제 방을 짐방이라고.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개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요즘 세대는 개인 공간이 중요하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왔어요. 내 집인데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민서 생일이었어요. 6살이 되는 날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봤어요. 민서가 좋아하는 닭튀김에 잡채, 미역국까지 준비했거든요. 생일상은 정성껏 차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내내 부엌에서 요리했어요. 닭은 바삭하게 튀기고 잡채는 하나하나 채 썰어서 볶았죠. 미역국도 사골 우린 육수 끓였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생일상 차려줬다. 상을 가득 채운 음식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민서도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거든요. 와, 할머니, 이거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민서 생일인데. 그때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음식 안 해요. 응, 그냥 시켜 먹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배달 앱을 눌렀어요. 민서야, 엄마가 피자 시켜줄게. 할머니 음식은 기름져서 몸에 안 좋아. 민서가 저를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전까지 좋아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다른 걸 시킨다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갑자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유진아, 이미 다 만들어 놓았는데. 어머니는 요즘 세대가 뭘 먹는지 몰라요. 이런 음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유진이 말에 손이 떨렸어요. 옛날 방식이라고요. 재우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민서 생일이라고. 아, 그냥 간단하게 하지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는다고요. 재우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유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 집에서 요리 안 하고 시켜 먹어요. 시간도 아끼고 맛도 좋잖아요.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마치 저를 구시대에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못한 건 아니죠. 그냥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재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도 좀 이해해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우까지 유진이 편을 든다니요. 이해하라고.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요즘 세대는 다르다고요. 엄마도 시대에 맞춰야죠. 재우 말을 듣는데 가슴이 시었어요. 내 아들이 저런 말을 하다니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음식이 좋아요. 유진이가 민서를 끌어당겼어요. 민서야, 피자가 더 맛있을 거야. 할머니 음식은 짜고 기름져. 그때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고 참았던 마음의 실이 끊어지는 소리였죠.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지만 움직였어요. 식탁 위에 접시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죠. 그럼 시켜 먹어라. 닭튀김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나는 이제 밥 안 한다. 잡채 그릇도 들고 갔어요. 미역국 냄비도 가져갔죠. 유진이와 재우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민서는 울 것 같은 표정이었고요. 부엌에서 음식들을 처리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왜 눈치를 봐야 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벽시계만 똑딱거렸어요. 너무 조용한 집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빨래를 널고 있는데 유진이 전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나 진짜 힘들어. 베란다 문이 열려 있어서 다 들렸어요. 듣지 않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봐. 어머님 혼자 두기엔 위험하잖아.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가 떨어졌어요. 요양원이라고 했어요.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아니야, 치매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나이 들어서 고집이 세졌어. 옛날 방식만 고수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치매 같은 건 아니라고요. 그럼 왜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도 알잖아.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 시대가 변했다고. 또 그 말이었어요.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이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제가 서 있는 걸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요. 아, 그러셨구나.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어깨를 으쓱하더니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재우에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요양원 생각하고 있니? 재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유진이 전화하는 걸 들었다. 재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냥 만약의 경우 얘기한 거예요. 혼자 사시기 힘들까 봐서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니? 그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또 둘러대는 소리였어요. 정말 답답했거든요. 다음 날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제 옆에 앉더니 코를 킁킁거렸어요. 할머니, 집 냄새나. 무슨 냄새? 할머니 냄새. 민서는 순수하게 말했지만 제 마음에는 비수가 꽂혔어요. 할머니 냄새라고요. 유진이가 민서를 데려가며 말했어요. 민서야,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진심으로 꾸짖는 게 아니었거든요. 동네 슈퍼에 갔더니 김 사장이 말했어요. 영순 씨, 며느리 온다더니 좋겠네요. 네, 그런데요. 근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때와는 다르죠. 김 사장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오는 길에 동네 할머니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영순이네 며느리 참 별나더라. 맞아, 인사도 안 하고. 자기 엄마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뭘 그렇게 대해.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날 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거든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내가 정말 냄새가 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서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노인 학대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학대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유진이가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민서 자고 있어요. 응. 조용히 볼륨을 줄였어요. 내 집인데 텔레비전 소리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유진이가 다시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 각자 생활 패턴을 존중하거든요. 또 그 말이었어요.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 그 한마디가 제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서 폐가 되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죠. 남편이 사준 것이었는데 몇 년째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펜을 들고 적었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글씨가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슬픈 표정이 아니었죠.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유진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은행. 짧게 대답하고 나왔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진명의 변경 상담 받고 싶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해 줬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혹시 금매로 파실 생각이세요? 그런 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어요. 사장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영순 씨, 오랜만이네요. 집을 팔고 싶어요. 사장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갑자기 왜요? 아들이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냥 팔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럼 한번 보러 가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을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유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 사장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평수며 상태, 주변 시세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좋은 집이네요. 요즘 이 동네가 인기 있어서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유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하지만 뿌리쳤어요. 더 이상 그 손길이 달갑지 않았거든요. 부동산 사장이 돌아가고 나서 유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설마 진짜 집을 파시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별일 없어요. 그날부터 말을 줄였어요. 필요한 것만 짧게 답했죠. 유진이가 뭘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한두 마디로 끝냈어요. 며칠 후 재우가 들어왔어요. 유진이가 뭔가 말한 모양이었어요. 엄마, 집 하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응.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요? 제가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 그럼 나도 요즘 어머니가 되어볼게. 유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일기장에 또 적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2주 후였어요. 아침부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축하한다며 웃었죠. 영순 씨, 정말 빨리 팔렸네요. 고생하셨어요. 집값을 모두 제 계좌로 받았어요. 평생 모은 돈의 집값까지 합치니 꽤 큰 돈이 되었거든요. 오후에 표지판을 붙였어요. 매매 완료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어요. 집 앞에 서서 바라보니 뿌듯했어요. 유진이와 재우는 직장에 가 있었어요.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거든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7시쯤 재우 차가 들어왔어요. 유진이가 먼저 내렸는데 표지판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재우도 뒤따라 들어오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유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으니까요. 집 팔았어. 갑자기 왜요? 말도 없이. 내 집인데 누구한테 허락받고 팔아야 하나.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유진이가 더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재우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농담이죠.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갑자기 이게 뭐예요? 재우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제 앞에 와서 앉았어요. 어머니, 설마 저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러신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너무 자만하지 마. 그럼 왜요?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죠. 이 집 더 이상 내 집 아니야. 뒤돌아서 유진이와 재우를 바라봤어요. 이제 너희도 내 문제 아니야. 유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냐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유진이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요즘 며느리는 다 그렇다면서. 그럼 요즘 어머니도 다 이래. 유진이 입이 벌어졌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재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런 소리 듣고 화가 나신 거예요? 유진이가 사과할게요.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 팔을 뿌리쳤어요. 재우 손길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방으로 가서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죠.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유진이가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에서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리 불러놨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재우가 뒤따라 나왔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에 타며 기사님에게 말했어요. 터미널로 가주세요. 차창으로 집을 바라봤어요. 유진이와 재우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민서도 유치원에서 돌아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거든요. 핸드백 안에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죠. 이제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버스표를 샀어요.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멀리 떠나고 싶었거든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시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거든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재우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였거든요. 3개월이 지났어요. 재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안녕하세요. 시청 복지과입니다. 혹시 이영순 씨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서 저희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연락처를 문의하셔서요. 재우가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거기 계신다고요? 네, 밥상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전화를 끊고 재우는 급히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유진이도 함께였죠. 복지관에 도착하니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영순 씨, 오늘 반찬이 정말 맛있네요. 박 할머니, 더 드실래요? 앞치마를 두른 제가 할머니께 반찬을 더 떠드리고 있었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재우가 식당 입구에서 저를 바라봤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복지관 조장님이 다가왔어요. 아, 영순 씨 아드님이시군요.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여기 계셨나요? 2달 정도 됐어요. 매일 나오셔서 봉사하세요. 처음엔 조용하셨는데 지금은 이곳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제가 재우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표정이 밝았어요. 재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엄마, 연락도 없이 어디 계신 줄 알았어요. 연락할 일이 있나?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에 당당함이 있었어요. 예전에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돌아가세요. 집. 내가 왜 돌아가야 하는데?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유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생활을 하고 있거든. 재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럼 어디서 살고 계세요? 집 판 돈으로 작은 원룸 얻어서 살고 있어. 혼자 살기엔 충분해. 복지관 조장님이 말했어요. 영순 씨는 후원도 하시고 봉사도 하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영순아, 이분들이 내 가족이니? 네, 박복순 할머니. 제 아들하고 며느리예요. 박복순 할머니가 재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영순이를 어떻게 했길래 혼자 살게 만들었니? 이 좋은 딸을 왜 내팽개쳤어? 재우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 말에 뜨끔했거든요. 그때 기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복지관 취재를 하러 온 모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봉사활동 취재 왔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봉사활동 힘들지 않으세요? 마이크를 향해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재우와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목소리에 담긴 의미를 알았거든요. 기자가 또 물었어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이라는 건 함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할 때 가족이죠.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당당한 표정이었거든요. 요즘 어머니는 다 그래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 말을 듣고 유진이가 울먹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았거든요. 취재가 끝나고 재우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집에 안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갈 집이 어디 있니? 너희는 너희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박복순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영순아,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제는 제 차례였거든요. 재우와 유진이가 돌아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안했어요.
저녁에 복지관 마당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셨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거든요. 6개월이 지났어요.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복지관으로 향했죠. 영순아, 오늘 김치찌개 국물이 정말 끝내준다. 박복순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 페이스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복지관 텃밭에서 채소를 길렀어요. 상추며 고추, 토마토까지 제 손으로 키웠죠.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어느 날 젊은 봉사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가족이 그리우시지 않아요? 가족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나 자신이야. 젊은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거든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 새로운 할머니가 오셨어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었죠. 며느리가 저를 무시해요. 옛날 사람 취급하면서요. 할머니, 요즘 어머니는 다 그래요. 네. 자기 인생 찾는 거죠. 남 눈치 보며 살 나이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주말 복지관에서 자전거 타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는데 자유로웠어요. 푸른 하늘 아래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누구의 어머니로 살았던 시간은 끝났다고요. 이제 나로 산다고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하고 상쾌했거든요.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신지요?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읽고 지웠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원할 때만 연락할 거였거든요. 저녁에 할머니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런 며느리 정말 못됐다. 박복순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할머니, 요즘 며느리는 다 그래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변해야겠네. 맞아요. 요즘 어머니는 다 그래요.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제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원룸에서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도 행복했다. 내가 선택한 삶이라서 더욱 소중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얼굴에 활기가 돌아와 있었거든요. 복지관으로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탔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페달을 밟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자유롭고 당당한 하루가 시작되었거든요. 요즘 어머니는 다 그래요. 자기 인생을 찾아서 살아요. 오늘 이영순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중 없이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요즘 며느리는 다 그렇다는 말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요즘 시어머니는 다 그렇다며 구시대 취급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영순 씨처럼 용기 내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것도 가능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기만 하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